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변동성만 존재하는 힘겨운 구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도주도 없고 매수 주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한 예측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항상 올바른 것이며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정답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무리한 매매를 하지 말라고 지금 시장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의 최소화가 중요한 국면임을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차갑게 해보십시오. 시장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 시장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반등을 하였지만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그런 소진된 그러한 이제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강 후약입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초는 조정 장세이므로 정강 후약을 믿으시고 시장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머리를 차갑게 이성적으로 가져가셔서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하십시오. 22일 FOMC까지는 하락시 매수, 그리고 이제 상승시 매도하는 트레이딩 매매 전략입니다. 네, 여러분, 이혜림 SS가 새롭게 개표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휴가 잘 다녀왔고요. 그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새롭게 시작을 해볼까요? 앞서 이 감성시황에서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KDH 투자 컨설팅의 김동희 대표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동양종금증권에서 오셨어요. 최민규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즌 1에서 김동희 대표님과는 만났다가 재만남을 네네. 해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렇죠?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최민규 과장님은 최근에 자주 배웠었는데 네. 고정 식구가 됐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SS 참 이렇게 다시 고정으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더욱더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분위기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없으니까 좀 분위기가 좋아지네? 돌아오니까 이렇게 또 안 좋아지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베스트 앤 워스트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베스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김동희 대표님께서 그 베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뭐 있을까? 네,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베스트로 좀 잡았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형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드렸고 네. 지금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종목군들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이 지금 지난번에 2200포인트에서 1680포인트까지 무려 500포인트 정도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500포인트 정도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일 수를 본다면 7거래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500포인트를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후에는 기간 조정 형태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거래일 동안 모두가 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라오면은 매도하겠다라는 매물이 층층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이 커다란 충격에 따른 완충 기간은 최소한 존재를 해야 된다.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러한 부분 혹은 추세적인 상승을 원하기보다는 완충되는 이러한 버퍼링 구간이 상당 기간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무슨 우리나라 개별 대기업들의 개별 종목군의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글로벌 악재와 호재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대형주들을 본다면요. 거의 다 지금 역배열 상태 구간을 전개시켜내고 있습니다. 역배열 구간이라는 것은 추세적 하락세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부분들이죠. 좀 잠시 좀 차트를 하나 볼 수 있으면 네.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그 LG전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금 2008년도 10월 달에 890포인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점에서 주가가 7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890포인트대 7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현재 5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6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 반등을 한 그러한 구간입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미 벌써 대형주 가운데서 상당 종목군들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역배열 상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점에서 22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지 못했듯이 지금은 그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학원지에서 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좀 조심스러운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소형주,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그리고 보안 관련 이런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아우르시는 종목군들이죠. 소프트웨어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대형주와 반대로 정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이나 정배열 초기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저평가됐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역배열되고 있는 종목군과 정배열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거는 명백하게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업종군들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여기에 실적까지 지금 좋은 상태고 성장성이 확보된 그러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업종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고 좀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주도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좀 관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당분간은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증시 상승을 보면서 이게 좀 더 나아지는 추세가 아니라 좀 더 비중 축소, 대형주는 여전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한 바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장세가 이어진다면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테마 이상의 의미를 갖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네. 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비중에서 50%를 넘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여전히.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좀 중점을 둔다면 지금 성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여기다가 좀 비중을 두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정배열 위치에 있는 거의 유일한 두 개 업종이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테마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종목군, 성장성이 담보된 종목군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수익의 원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중소형주 중심 종목 장세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성장성 보유, 실적 양호한 소프트웨어, 이 헬스케어는 주도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이슈 어떤 걸 꼽아오셨어요? 오늘 베스트를 꼽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사실 고민하다가 유가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요. 네. 지금 유가가 좀 80불 정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유가가 폭락하는 거라면 문제가 될 텐데 80불대에서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0불대라는 것은 오펙에서도 우리가 80불 정도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라는 것은 기업의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물가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유가가 폭락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유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지금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폭등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좀 다소 등락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유가가 안정되는 부분들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이것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수입 물가마저 오르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 부분이죠. 그래서 유가의 안정세는
경제 전반에 지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유주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네네.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베스트보다는 워스트가 더 중요합니다. 월요일부터 강펀치를 맞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뉴스플로우 통해서 보셨듯이 주말에 고용지표 쇼크 수준을 보였고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거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가장 워스트 이슈로 꼽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금일 이제 워스트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미 고용 쇼크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불안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주말에 발표를 했죠. 주말에 이제 그 신규 고용 이제 증가세를 발표를 했는데 그 66년 만에 그 증가세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민간 고용 부분에서 약 한 그 17,000명 정도가 증가가 했는데, 이제 정부 부분에서 이 증가세를 충분히 정부분이 감소를 한 상태, 이 상태로 해서 증가세가 이제 제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를 이루는 여러 가지 팩터 중에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신규 고용이 그 증가세가 0으로 나왔다는 말은 그 경기 선행지수, 앞으로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선행지수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앞으로 이제 9일이죠.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국민 연설에서 경기 부양책을 현재는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이 그 SOC, 그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그다음에 주택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이제 그 신규 고용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된 모습, 제로로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줌에 따라서 그 9일날을 그 대국민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 역시 그 고용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은 절대 무시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한다. 하지만은 이제 현재 그 시장이 굉장히 그 약세 시장에서 하나씩 나오는 경제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이제 그 경기 침체 우려는 조금은 더 이제 그 증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해법을 굉장히 모색하고 있을 텐데 그 기대감은 오늘 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감이 더 발목을 잡는 양상이었고요. 지난주에 외국인이 한 1조 넘게 매수한 날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오는 양상이었잖아요. 매도로. 수급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수급 상황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워스트 케이스로 이제 외국인의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그 2,000억씩 두 번, 그리고 이제 노무라 창구를 통해서 1조 원 가까운 대량 매수세가 들어옴으로써 외국인의 그 매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스탠스가 어느 정도 매수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이후 이제 금요일 날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현재 매도 스탠스를 현재는 취해주고 있고요. 금요일 역시 현물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거나 또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경기 부양 정책, 이러한 부분이 단계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의 변화는 굉장히 민감하게 스탠스가 변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약 한 2달 동안 이탈한 자금들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은 유럽계 자금이 현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럽계 자금의 이탈은 실질적으로는 그 유럽 각국의 이제 그 경제 저성장, 지난 2분기 이제 그 GDP 성장률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0%로 나왔고, 독일 0.2%, 유로존은 약 한 0.1% 정도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로존 전체의 그 경제가 저성장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저성장 문제와 유럽 각국들의 은행들 이런 부실 문제가 이제 겹쳐서 이런 유럽계 자금에 이제 빠져난 자금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재유입되는 이러한 그 현상은 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그리스 국채금리와 이제 독일 국채금리의 국채금리 이제 금리 스프레드 차가 현재 약 한 1630bp,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16.3%까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거는 그 관련 국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관련 리스크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그 유럽계 자금에
유입을 현재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자금들의 이탈들,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오늘 이제 금일 이제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운송 장비랑 그다음에 화학업종,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화학 부분과 이제 정유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장이 굉장히 약세장임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지만 WTI 국제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유 화학주들이 현재는 낙폭을 키워가고 있지만은 현재 시장은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시간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홀딩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베스트 이슈 2개, 워스트 이슈 2개인데, 그러면 4가지가 되겠죠. 김동희 대표님께서 이 4가지의 중요도를, 순위를 먼저 정해주실까요? 저는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그 부분도 강조드리고요. 네. 시대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복귀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적 측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지금 좀 피력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난 2008년도 10월달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계 자금이 지금 40%가 6대4 비율로 지금 출회가 됐는데 영미계 자금이 40% 지금 유럽계 자금이 60% 정도가 이번 하락에서 출회가 됐습니다. 2008년도 10월달 이후에 시장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작년도 2010년도 5월달에 유럽발 금융위, 제1차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5조 정도가 이제 출회가 됐는데 이때 거기다가 유럽계 자금이었고요. 지금 영미계 자금이 수십 프로가 나온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외국인의 매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1조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 1포인트도 올라가지 못하는 장중 고점 대비해서 오히려 5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이러한 거는 제가 주식하면서 거의 보지는 못했거든요. 1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매수의 질 역시 별로 좋지 못하다. 그렇군요. 강도 역시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외국인 매수, 대형주의 반등 이런 부분을 저도 좋은 말씀 드리면 좋은데 네.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나머지는 동일한 민감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장세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네네. 얘기가 다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이슈 민감도 순위를 어떻게 매기셨어요? 세민규 과장님께서는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 관련 쇼크가 굉장히 이제 오늘 시장에 굉장히 크게 체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꼽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 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을 이제 두 번째로 꼽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4가지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장을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잠시 후에 세워갈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베스트 앤 워스트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선보이는 코너 속의 코너 플래너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내일장 전망을 저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4% 넘게 급락했죠. 지난달 19일 이후 보름 만에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인데요. 이번 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 관련 연설이 예정돼 있고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이처럼 이벤트가 많아서 시장 예측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와 함께 SS의 패널들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우선 먼저 이 세 분의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망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금원석 대리는 내일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셨고요. 예상 밴드는 1780에서 1820포인트를 예상하셨습니다. 내일 코스피의 1800선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상황은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볼 때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수급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주봉 흐름은 건전한 조정 분위기로 볼 수 있는데 매수 관점에서 만약 접근하신다면 화요일과 수요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금원섭 대리의 관심 업종 볼까요? 미국 고용지표 악재로 인해 화학주가 낙폭이 과대했다. 그래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증권주도 관심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러닝 코리아 2011이 내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자칠판, 스마트 러닝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동양종금증권의 이문주 대리의 전망입니다. 코스피 역시 하락을 예상하셨고요. 예상 밴드는 1760포인트에서 1810포인트입니다. 8일에 미국 경기부양치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국내로 살펴보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문주 대리는 게임주와 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금융주에 대해서는 앞서 금원섭 대리와 달리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의 전망도 살펴보시죠. 두 분과 다르게 상승을 예상하셨고요. 예상 밴드는 1790포인트에서 1820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18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만 확인이 된다면 반등을 생각해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는데요.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번 목요일인 8일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고 앞서 말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 연설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재훈 대리의 관심 업종은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정유 화학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는 당분간도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SS 패널들의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출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보다 각국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한 주입니다. 7일에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유로존 지원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중국에서 이제 물가 지표들 나오는데요. 지금 증권사들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이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9월 중에서 가장 저렴한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LIG 투자증권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이 예상되므로 주식을 담아라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우증권에서는 반등 목표치를 도달하며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는 의견으로 지금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두 패널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동희 대표님. 네. 저는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중요하지 우리가 뭐 예측할 필요도 없고 예측해서 뭐 맞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정들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은 다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연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독일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21일 날 놓여 있는 뭐 오바마의 입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벤트 일정은 놓여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저점이다, 아니면 어디까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지금은 시장이 비추세 구간입니다. 지금 네. 170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190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뭐 주식 비중 확대, 상단부를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1900을 돌파해야지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지금 네. 단기적인 방향성을 맞춘다면 뭐 주식시장에서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파생시장으로 달려가서 파생을 하면 내지 주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방향성을 전부 맞춘다면요. 그 아래로는 17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거기를 만약에 붕괴시킨다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한 단계 더 내려올 가능성도 많겠죠.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중에서 뭐 LG전자라든지 OCI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을 지금 싸다라고 과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충격이 지금 온 지가 주가 시장이 폭락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빠르게 지금
실물, 즉 월스트리트에서 메인스트리트로 전이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 수출입 동향도 바로 안 좋아졌죠. 물가는 올라가죠. 가계부채는 뭐 예전부터의 문제입니다만 또 8월 달에 지금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시장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그 애플이 12분기 연속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소프트웨어 구조로 빠르게 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의 대부분이 IT 업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 중심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게 뭐 상승을 논하기 어려운 상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스권의 흐름을 1700에서 1900포인트 말씀드렸지만 요 상단부와 하단부를 돌파하는지 어느 구간을 돌파하는지 잘 보시고요. 그나마 지금 환율이 잘 버텨주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환 차익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순매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지 여부, 잘 버텨주고 있는 환율이 1차 저항대가 1,100원 정도 수준인데 네. 1,100원을 돌파한다면 굉장히 지금 환율마저 위험한 수준으로 접어드는구나.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좀 기준점을 잡으시고요. 시장에 무리한 예측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매매를 조심스럽게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추세 기간이라는 게 마음에 와닿네요. 오히려 1900을 잘 돌파를 해서 그때부터 주식 비중을 넓히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박스권에서 변동성 크니까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형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1700이 혹시나 이탈된다면 더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투매라는 것은 지지선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이 부분은 지지할 것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딱 그 지지선을 잡고 있는데 그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잡는 부분들이 그 전 저점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1700에서 1680포인트 구간인데 요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일시에 투매라는 그런 매도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번에 정리가 싹 됐습니다. 최민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어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내일 시장은 이제 금일의 하락세를 조금 마무리 짓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벤트들, 뭐 금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러한 부분들 한번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그 금통위에서는 이제 그 글로벌 이슈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그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은 경기 문제 때문이라도 현재는 물가가 굉장히 크게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현재는 금리를 쉽게 인상시키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벤트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 현재는 차익과 비차익 전부 다 이제 그 외국인 포지션이라든가 차익 비차익 그 잔고를 보면은 그동안과 비교해서 굉장히 부담이 덜 되는 이러한 그 물량이 현재는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 살펴보시면 약 한 243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향후에는 이제 하락세는 이제 조금 수그러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은 금일의 하락세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그 고용 쇼크 때문에 그 굉장히 낙폭을 키우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고 이제 한번 길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8월 초부터 굉장히 커졌던 이제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므로 현 상황은 오늘 변동성이 커지기는 했지만 변동성을 줄이는 과정이므로 따라서 지수 하락 시에 그 오늘 역시 이제 1800포인트를 깼는데 1750포인트 만약 밑으로 하락을 준다면은 충분히 한번 분할해서 한번 사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접근을 할 때에는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을 매수를 하실 때 분명히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 지난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 매수에 참여를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목, 업종을 좀 매매를 하라고 권고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장이 하락할 때는 내수주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네. 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제 베타가 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베타가 큰 종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글로벌 그 변수들에 굉장히 좀 노출이 큰
그 정유화학조 같은 경우도 현재는 그 저가 매수 구간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아무래도 가장 긍정적인 조합은 미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또 중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통해서 조기 긴축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이번 주에 바라는 시나리오가 될 텐데 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동미 대표님. 그런 좀 최상의 시나리오가요? 뭐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어떤 그 대책을 내놓을지 우리가 이렇게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던 기정사실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만약에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호재로 다가온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그것이 추세적 상승을 반전을 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벤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투자자들의 지금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네. 즉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 시장은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오바마도 그렇고요. 금리도 만약에 뭐 동결한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예견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베스트 앤 워스트가 이제 첫날을 맞이해서 약간 딱딱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 두 분께서 함께 토론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셋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